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에 관심이 높아지고 촛불 민심이 계속되면서 대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200만 명이 이번 4, 5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대선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현재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되어 있는 재외선거 부칙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재외국민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4월에서 6월쯤 실시될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선거권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야 간 개정에 거의 합의를 보면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지면 전체 제외 유권자 수는 5만에서 16만 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9대 총선에서는 222만 3천여 명의 제외 유권자 중 실제 투표한 숫자는 5만 6,456명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6만 3천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외국민 투표 신청률만 끌어올리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재외선거 신청 등이 간단해지고 탄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률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에서 680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칼날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단체들이 함께 저항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15일 뉴욕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한인단체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중국계 이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민단속에 함께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과 최근 이민단속은 당초 공언과는 달리 모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한 반이민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트럼프 행정명령과 무차별 이민단속에 항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욕시 아시안의 78%가 해외 출생 이민자이기 때문에 현재 반이민 정책은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앞으로 뉴욕시 이민자들을 결집해 현재 반이민 정책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권센터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처사에 침묵할 수 없다며 무차별 이민 단속을 감행하고 있는 연방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이 핵심인 뉴욕시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뉴욕시 이민자들은 연방정부의 분열 책동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단결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상한 시국을 틈타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불안해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IC 요원들을 사칭해 금품을 뜯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민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이를 악용하는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퀸즈에서는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주지 않으면 추방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250를 강탈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발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IC 요원을 사칭해 이민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이민서비스국 또는 IC 전화번호를 도용해 이민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이민법 전문가, 변호사라고 속여 각종 이민 서비스를 신청하게 한 후 높은 수수료와 수임료를 받기도 하고 변호를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민 수속을 빠르게 해주겠다며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기 신고 시 절대로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이민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CS가 유대인 센터 건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14일 퀸즈 베이사이드 32 애비뉴에 위치한 유대인 센터 건물 매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건물 수리를 마치고 이르면 올 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말 베이사이드 유대인 센터와 매매 계약을 정식 체결한 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부지 면적 54,000 스퀘어피트에 건물 면적 35,300 스퀘어피트로 매입가는 $750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회관, 기존 KCS 커뮤니티 센터 등이 한인사회 종합회관 역할을 해오고 있었지만 순수 한인 커뮤니티 종합복지회관으로 개관하기는 역사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에는 모든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과 함께 시니어 센터, 직업훈련소,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과 이민 서비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각계 한인단체들의 모임과 회의 장소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KCS 관계자는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클로징을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종합복지회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7년 전 2월 14일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자부심을 갖자는 취지의 안중근 추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꿈꾼 안중근이란 제목의 5분 분량 안중근 의사 추모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서경덕 교수는 요즘 젊은이들은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라는 사실은 잘 알아도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었다는 역사는 알지 못한다며 이날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와 미영, 중국 등 주요 10개국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 동시에 게재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류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받은 재판의 의의와 107년 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배우 안재욱이 나레이션을 재능 기부했으며 안 의사 가묘가 있는 용산구가 제작을 후원했습니다. 영상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동양 평화론을 설명하고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장쉐량 등 세계 지도자들이 안 의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서 교수는 국내외로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우리의 영웅 이야기를 되새기며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웠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후 개최할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옐런 의장은 오늘 상원은행위원회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고용과 물가 상승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조정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점이나 인상 기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3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6월 인상을 가장 유력시하고 있지만 옐런의 발언은 3월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6월까지의 회의를 통해 추가 인상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옐런은 특히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강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향후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상을 서서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은 또 재정정책이나 다른 경제 정책상의 변화는 잠재적으로 경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할 정책들이 경제 전망, 나아가 통화 정책의 방향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3일부터 브루클린 하이츠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고 추첨을 통해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있는 25층 주상 복합 건물의 주거용 유닛 714개 가운데 서민용 유닛 143개가 13일부터 추첨을 통한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51개가 스튜디오이며 원베드룸 52개, 투베드룸 40개입니다. 신청 자격은 월 렌트가 $897인 스튜디오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32,640에서 38,100달러입니다. 원베드룸은 월 렌트 963달러로 신청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4,972에서 38,100달러, 2인 가구 기준 34,972에서 43,500달러입니다. 투베드룸의 경우 월 렌트 1,166달러입니다. 서민용 유닛 가운데 50%는 브루클린 하이츠, 넘버, 포트그린, 클링턴 힐, 보럼 힐, 비니거 힐 등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보드 2 지역 거주민에게, 5%는 시 공무원에게 선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시청각 장애인 포함 거동에 불편한 장애인에게 7% 유닛이 할당됐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4월 14일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를 본 차량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고소득 차량 운전자보다 중간소득의 차량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미소비자연맹이 전국 10대 도시 5대 자동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도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 퀸즈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닌 자동차 사고로도 보험료가 연평균 $401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연평균 $258가 인상됐으며 뉴저지 저지시리도 연평균 $104가 올랐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주는 과실 책임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주법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사는 연평균 16.6%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해 5대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가이코와 팔머스는 각각 연평균 14.1%와 11.1%, 올스테이트는 4.8%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스테이트팜은 이 경우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 같은 보험사, 동일한 운전 기록을 가진 상황에서도 고소득 운전자에게 평균 6.6%의 할증률을 부과했으나 중간소득 운전자에게는 3%포인트나 높은 평균 9.6%의 할증률을 부과했습니다. 16일 한산한 거리에 깜짝 놀라신 분 없으신가요? 지난 목요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이민자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일부 이민자들은 출근하지 않았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업에 빠진 학생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은 이날 하루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대화해 보여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